아, 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요. 19일 날부터 지금 이제 후보 등록 거의 다 끝났고요. 결국엔 그건데, 그 보도 한번 봤네. 지방선거가 시작됐는데 언론의 보도가 70%가 보궐선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안철수 나왔다, 이재명 나왔다. 그것만 보도를 해. 나 언론이 정말 썩어 빠졌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우리가 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식에 민주당의 주요 공약이 뭔지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언론이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일꾼론이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손실보전금인지 지원금인지 이런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잘 모르니까 비판을 안 하는 건지 악의적으로 실드를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요. 아주 원론적인 정치학 원론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방선거가 왜 생겼는데요. 지방자치라는 게 왜 생겼냐고요. 지방자치가 원래 박정희 때부터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왜? 지방자치는 선진국들 다 하는 거거든. 근데 지방자치를 안 하고 있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통령이 임명해버려. 전라남도지사 전석홍. 그 전석홍의 딸이 전주예요. 그렇게 임명해버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해갖고 나중에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다 표현하는 게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지방자치연구소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지방자치연구하는데 여러분들 관심은 없지 사실. 지방자치에 관심 없고 중앙정치에서 윤석열, 박지원만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논란거리 자체를. 근데 그 지방자치라는 게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는 결국 복지입니다. 중앙정부가 세세하게 손길이 못 내밀어서 그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단체장들 나와서 복지 잘하시오가 지방자치의 원래 이념이에요. 근데 지방자치 선거를 하는데 지금 언론들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공약 비교한 거 기사 한 건이라도 본 사람. 이재명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지. 왜? 우리는 컨텐츠도 많고 굉장히 그쪽에 실력이 많고 복지 생각이 되게 많은데 그 비교를 안 해. 대선 때 그랬잖아요. 대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윤석열 네거티브만 기억하잖아요. 공약이 기억 안 남잖아. 지방선거 똑같다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 언론들을 싹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공약 비교를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언론은 독재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언론의 자유만 포기하면요, 나머지 자유를 다 얻어요. 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이 그렇게 물어 뜯을 수밖에 없는 거는 얘네들은 언론의 자유밖에 없어. 그때는 다른 자유가 하나도 없는데 독재 국가라고까지 하긴 아직은 좀 이를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는 언론은 언론의 자유 하나만 포기하면 나머지 모든 자유를 다 얻습니다. 연하가 1억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우리가요 아마 주위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 반경 내에 어디를 가도 관광지가 됐어요. 광주 내려갔더니 우리 외갓집 있는 한평에 가서 나비축제 보러 가자. 와 하고 가 바로 옆이야. 차 타고 가면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어디가 무슨 축제가 있고 물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어들여요. 지자체가 세금도 많이 걷고 그러면 그 돈을 벌어들여서 자기 시민들 국민들 향해서 씁니다.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왜 어디 지역 가면은 100원 택시, 1000원 택시 있잖아요. 오지야. 이재명 후보가 태어난 것 같은 오지 있잖아요. 그 지통마. 지통마. 거기 한 5집 살아. 버스가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거기 사는 할머니가 전화를 해. 택시 보내줘. 그럼 택시가 와. 그리고 거기다 100원만 내. 그리고 읍내 나가서 장 보고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론 아주 단적인 예지만 그런 복지를 잘하려면 공약을 보고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공약 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만 해도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일꾼 뽑아주세요 했던 거 있잖아. 일꾼 뽑아주세요 했던 거는 우리가 더 실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절대 언론은 말하지 않는다. 공약에 대해서. 최근에 그 아는 지인이 관악구에서 재난지원금 5만 원인가 받았다고 그 통장 입금
받은 내역을 올렸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 게 지방자치인 거죠. 그건 구에서 주는 거니까 그런 각 거죠. 자치, 네. 아니 근데 신경 안 자치구에서. 쓰셔도 돼요. 어차피 윤석열이 다 민영화 시킨다 그래서 뭐 복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는 이렇게 옛날에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랬었잖아요. 사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시작이거든요.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는 가장 밀접한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죠.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어떤 놈들이 뭐 어디 산 사업하고 돈은 다 어디로 사라졌고 한 푼도 환수 못하고 이런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사람들이 신뢰가 별로 없잖아요. 지방자치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이재명 성남시장님 이전에 그 성남시장 도망간다고 고속도로에서 경찰이랑 추격전한 적이 있어요. 딱 그거부터 생각나요. 정말. 근데 그게 우리 사람들한테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미지가 되어버렸고 지방자치 하면 사람들이 쓸데없다, 필요 없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후보님처럼 성남시에 성공한 사업들, 경기도에 성공한 사업들을 이어받아 줄 그런 게 필요한데 언론은 그런 건 상관없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민주당 공약을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야. 또 지방선거를 공약으로 해본 적이 없어. 민주당의 키워드가 지방선거 전체 키워드가 돌봄이에요. 돌봄 확대. 더군다나 지방 내려가 보세요. 심지어 제2도시인 부산도 인구가 줄고 있어. 부산은 완전히 고령화되고 있어. 젊은 사람들 수도권으로 몰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과 혁신도시를 이야기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20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사람이 몰려요.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현재 52%가 넘었어요. 서울, 인천, 경기가.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이 부족해져서 부동산 주택이 실패. 우리 정권 뺏겼죠. 지방 가면 집이 남아돌아. 그럼 지방을 잘 살게 만들려면은 돌봄의 키워드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전혀 지장 없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에서 좀 산다는 사람은 자식들은 다 서울로 올려보내갖고 사교육 받게 만들고 대학교 좋은 데 보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양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작년에 최초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올해도 줄 예상이에요. 5,200만에서 작년에 5,000명 줄었단 말이에요. 더 줄겠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은 별로 없고 태어난 사람이 줄기 시작해서 이게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해. 그 대안이라고 우리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 이해를 강제로 낳기를 못하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 수입하자고 하면 또 난리나. 우리나라 구구들이 아무것도 안 돼. 지식들이 거기 가서 3D 업종에 일 안 할 거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쟤네들이 우리 일자리 뺏는다고 선동을 해. 계속 그런 식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가 좀 그렇고 어쨌건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이제 그 후보 등록이 끝나고요. 끝났고 그리고 19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제 5월 31일까지가 선거운동이고 6월 1일 날이 지방선거고 그 사이에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앞에 또 대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선거운동 엄청나게 하고 돌아다닐 겁니다. 거기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가 썩어서 그런 거야. 공약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이재명 악마화만 열심히 하고 있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를 밀쳤다, 막걸리를 마셨다, 숨쉰 채 발견됐다, 뭐 이런.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트집을 잡는 게 다른 거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사실 뭐 아이를 밀쳤다는 것도 5분이면 바로 팩트 체크가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그리고 이제 그게 한 언론사 발로 시작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누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가 의도를 가지고 2차 대전 때 괴벨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논리로 이길 수 없을 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도덕성을 들춰내다라는 말이 있어요. 도덕성이라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리고 솔직히 여기에서 도덕의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의 정의가 없어요.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라고 이야기한 순간 그 순간부터 부도덕해지는 거예요. 너 왜 4명 중에 특출나게 잘생겼냐? 너 부도덕하지 않냐라고 하면 그때부터 부도덕한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이 됩니다. 그걸 지금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은 자기네들이 보여준 대로만 보게끔 돼 있고 그 시선을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이건 부도덕한 행위야. 그러다 보니까 나온 희대의 코미디가 로봇 학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오랜 시간 봐온 입장에서 이재명 선대위원장 봐온 입장에서 캐릭터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재명 위원장은 약자에 굉장히 약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강자에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런 캐릭터가 우리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도 가다 보면 좀 말을 쉽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굉장히 신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져와서 부드러운 사람인데 악마라고 이미지화시키는 것. 이게 정치 선동의 대표적인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이기는 방법이 똥파리들이 만든 그 이미지. 이재명 쎄. 실제로 이재명한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진짜 리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 시민변 대표부터 쭉 지금 올라온 상황에 이재명 캐릭터는 진짜 리더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좀 멋져요. 가까이서 이렇게 이재명을 대해보면 굉장히 인간미 있는데 결정에 대해서는 단호해. 그게 리더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100가지 장점 중에 한 가지 단점만 갖고 너 악마야 이렇게 하는 그런 스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보면 그 사람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악마화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악마가 아니니까 악마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의 얼마나 깔 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까야 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언론이 주어준 시선만에서만 바라봐요. 정말로 여자아이를 밀쳤다더라라고 하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에너지가 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면서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이 있죠.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라도 이야기해야지. 네. 그러니까 대선 때 사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윤석열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은 막 아까 사진만 해도 술 먹은 사진 엄청 많이 찍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아나무인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근데 윤석열 나쁜 사람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모자란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좀 많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악마를 씌우는 게 뭐 5년 후가 두려운 거다라고 하는데 5년 후가 아니라 5년 내내 두려울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에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이런 시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힘을 네. 실어줘야 된다. 윤석열이야말로 진짜로 지금 필요한 건 협치예요. 자기 자신만큼이나 표를 얻은 사람이 야당 대표 등으로 돌아오면 가장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이 잘하면 이재명이 잊혀진다니까요. 근데 윤석열이 못하면 이재명이 소환되는 그 구조란 말이야. 약간 시소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정치를 잘하려면 협치를 해야 된다니까. 민주당 의석도 그렇지만 그 협치를 못하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은 결국 이재명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협치가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의 대상으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선대위원장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윤석열이 망한다고요. 그렇죠. 정치 안 보여? 5년 내내 불안할 사람이 윤석열만이 아니라는 게 화가 날 뿐이죠. 자, 조선일보 서울경제 2대12. 어쩜 제목이 이렇게 똑같니? 윤석열 취임식 날 이재명은 인천에서 호떡 막걸리 먹방. 그냥 매기려는 건지 뭐. 뭐 문제 있나? 그러니까 아니 그게 간단히 말해서 나는 의도적으로라도 이재명 후보를 초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취임식에.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취임식 했던 사람들이 상대를 조롱하는 것 같아서 초대 안 한다고 초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안 갔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잖아. 가고 안 그렇죠. 가고는. 그러니까 초대 초대는 일단 해야 해야지. 되는 건데 그렇죠. 초대 안 하고 이재명은 취임식 안 가고 인천에서 호떡 막걸리 먹방했다. 그러니까 NSC 안 연 거나 똑같은 거죠. 보여주기 이식하지 마라. 안 올 거니까 태도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한동훈 그렇죠. 수사도 하지 마라. 쇼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둑이나 장기를 안 둬본 거예요. 수를 둬야 되거든. 안 올 거 알면서도 던져야 내가 할 말이 있는 건데 취임식에 초청도 안 해놓고
먹방하고 있다고. 그것도 막걸리도 아닌데 식혜 먹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호떡 식혜 먹은 건 사실이니까. 아유 씨. 근데 이게 지금 조중동이나 이런 이데일리가 빨대를 꽂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요즘 SNS에서 거의 퇴물급 취급받고 있는 트위터. 여기에 지금 똥파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가 진짜 아직도 굉장히 악의적인 것을 이재명 후보가 등판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만들어내고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데일리나 이런 데서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이데일리나 그런 데서 기사 쓰는 애들 있잖아요. 한 2, 3년 뒤에 보면 조선일보 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런 기사를 왜 쓰겠어요? 월급 차이가 거의 한 2-3배 차이 날걸요. 그 외에 훈민정음으로만 그 네. 기사 쓰는 애 있잖아. 여기까지 걔도 조선일보가 있잖아. 여기까지. 그렇죠. 야, 57.8만 명에 2명 남았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